앞으로 베이징에서의 단 한 번의 서명이 러시아 군대를 무장 해제하고 눈과 귀를 막았습니다. 시진핑이 자신의 군대를 숙청하는 동안 그는 무의식적으로 푸틴의 전쟁 기계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큰 물류 도미노 효과입니다. 중국군의 부사령관이자 러시아 동맹의 설계자인 장유샤 장군이 체포되었다. 그가 떠난 순간 러시아를 지탱하던 무제한 우정의 물류는 치명적인 침묵으로 바뀌었다. 러시아의 생명선이 끊기고 공급망이 중단되었으며 크렘린의 전략 계획은 하룻밤 사이에 붕괴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1월 말 중국 국영 매체는 시진핑의 가장 가까운 동료 중 한 명으로 심지어 정권의 그림자 사령관으로 불리던 75세 장유샤 장군의 해임을 발표했습니다. 쿠데타 시도의 충격파는 모스크바의 국방부 건물을 흔들고 워싱턴의 펜타곤 복대까지 이르렀다. 왜냐하면 장유샤는 평범한 기술 관료나 고위 관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정치 용어로 혁명을 일으킨 창립자들의 자녀인 태자당으로 알려진 엘리트 그룹에 속했다. 이 내부 평가는 모스크바의 존재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장 장군은 러시아 중국 군사 및 기술 통합에 살아있는 기억이었기 때문입니다. 장 장군은 러시아와 함께 설정된 복잡한 회색 법적 허점을 이용한 광시 시스템의 수석 설계자였으며 이는 거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관료, 세관원, 무역부 관리, 은행가를 우회하여 보안 라인을 통해 러시아 장군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권력 중심이었으며 단 한 통의 전화로 중요한 선적을 승인할 수 있었습니다. 푸틴이 세계와 나토 그리고 자신의 국민에게 자랑했던 전략적 파트너십은 어떤 제도적 구조보다도 장유샤의 개인적 부정에 더 기반을 두고 있었다. 모스크바의 전쟁 기계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장의 개인적인 주도와 시에 대한 그녀의 확고한 영향력에 의해 작동되었습니다. 이제 그 네트워크는 하룻밤 사이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의 분위기를 완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관료제와 군산 복합체에는 완전한 공황과 마비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장과 전화 통화를 했거나 그와 같은 화면에 등장했거나 그의 추천으로 승진했거나 그가 승인한 문서에 서명한 모든 공무원, 모든 회사 CEO, 모든 세관장은 자신들의 차례가 올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는 기술적 오작동, 금수 조치 또는 물류 사고보다 러시아에 훨씬 더 나쁘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관료적 마비와 탕핑 행동. 중국 관리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관련된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거나 어떤 선적도 승인하거나 어떤 파일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모스크바의 가장 큰 로비스트가 침묵했고 그와 함께 일하던 전체 네트워크가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펜을 꺾었습니다. 배신자 또는 부패 요소. 현재 어떤 중국 관리도 러시아로의 마이크로칩, 트론 엔진 부품 또는 광학 렌즈의 선적을 승인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시진핑의 무자비한 숙청 명단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며 자신의 경력과 아마도 자유를 불 속에 던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공급망은 나토 미사일이나 물리적 폭격에 의해 중단된 것이 아니라 베이징의 복도에서의 이 치명적인 침묵, 이 공포의 제국이 만든 공허함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크렘린에겐 완전한 정보의 사각지대이자 물류 악몽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신뢰관계, 개인적 우정, 뇌물, 그리고 설립된 유령 회사 네트워크가 장의 체포로 하룻밤 사이에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 약속이 취소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참사관들은 베이징에서 대화할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이 그들 앞에서 닫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내 러시아의 영향력과 작전 능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베이징에서 발생한 이 정치적 지진의 영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파도가 되어 러시아 전쟁 경제의 중심부에까지 도달했습니다. 통계는 선전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데이터는 크렘린의 무서운 그림을 그립니다. 장 씨가 체포된 지 불과 48시간 만에 중국에서 러시아로의 중요한 군사 및 이중용도 부품의 출하량이 40% 감소한 것이 감지되었으며 이는 현대 무역에서 전례 없는 하락입니다. 이 40% 감소는 일반 상업 상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러시아 군대의 생명줄인 물자들입니다.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기차는 국경에서 멈춰 있고 컨테이너는 항구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베이징의 어떤 관료도 반역자로 선언된 장군의 유산을 물려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진흙 속 그 차가운 참호와 러시아 군수 공장에서 이 통계 뒤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은 무엇일까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으로 구체화해 봅시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90M 프롤리보의 생산 라인은 중국산 열화상 센서와 화력 통제 컴퓨터를 제어하는 FPGA 칩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장시의 몰락으로 인해 이러한 중요한 부품의 흐름이 중단되었습니다. 탱크의 엔진이 작동하더라도 광학 시스템과 조준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으면 현대 전장에서 60톤의 눈멀고 귀먹고 무방비한 금속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탱크만이 아닙니다. 러시아 포병의 중추인 자주포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정밀 베어링, 화약 생산에 사용되는 니트로셀룰로스 유도체와 UAV의 유도 시스템도 중국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할 수 없는 방공 레이더는 하늘을 스캔할 수 없게 됩니다. S400 배터리의 복잡한 전자보드는 중국에서 온 예비 부품 없이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장의 몰락은 돈바스에서 러시아 포병의 강제 침묵과 쿠르스크 지역에서의 러시아 방역이 물류 부족으로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는 소련 시대의 몸에 중국산 장기를 이식받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장기 이식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 이미지로 뒷받침된 우크라이나 정보와 OSINT 현장 보고서는 전선에 있는 러시아 군대 사이에서 갑작스럽고 설명되지 않는 물자 부족을 확인합니다. 러시아 라디오 통신에 반영된 공황은 예비 부품 부족으로 작전이 취소되었음을 보여주며 지휘관들은 상급자에게 우리는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설계자는 사라졌고 러시아 군대는 기술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이것은 붕괴 시나리오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술적 구성 요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병목 현상이 있으며 완전한 교착 상태입니다. 푸틴은 중국에서의 갑작스러운 중단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 경로, 뒷문을 찾고자 했지만 그곳에서도 중앙아시아의 가혹한 현실과 또 다른 지정학적 악몽, 즉 카자흐스탄 매듭에 직면했습니다. 수천 대의 트럭이 중국에서 물품을 싣고 카자흐스탄 국경에 대기하는 거대한 줄이 형성되었고 물류 흐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 이미지는 현대의 가장 큰 물류 재난 중 하나입니다. 수마일에 걸쳐 늘어선 이 트럭 대기열은 위성에서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단순한 세관 병목 현상이 아니라 러시아 경제의 무덤입니다. 카자흐스탄의 대통령 토카예프와 그의 정부는 서방 제재를 피하고 베이징의 혼란의 영향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거의 봉쇄 수준으로 최대화했습니다. 한때 눈 감아주고 통과를 허용했던 물품들이 이제는 면밀히 조사되고 있습니다. 모든 트럭, 모든 컨테이너, 모든 문서가 개별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했던 러시아의 중요한 경로인 회색 수입이 카자흐스탄의 전략적 조치로 차단되었습니다. 국경 통과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도로 운송 생명선이 차단되었고 이 차단은 러시아 슈퍼마켓 선반에서 군수공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도로에서 며칠씩 기다리는 트럭 운전사들의 무력감, 상품이 상하고 러시아 물류회사들이 파산 신청을 하는 것 모두 연쇄 반응의 일부입니다. 푸틴의 고문들은 이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북남 운송 회랑의 일부인 카스피해 경로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다면 해로로 가겠다 전략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스피해 경로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과 지역 내 군사적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러시아 선박들에게는 죽음의 덫이 되었습니다. 카스피해의 아스트라한 항구와 그 주변 지역은 러시아를 이란과 중국에 연결하는데 공격 위협으로 인해 차단되었습니다. 선박들은 항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국제보험 회사들은 위험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선장들은 출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육지와 바다 모두에서 포위되어 완벽한 물류 봉쇄의 중심에 갇혀 있으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카메라를 조금 뒤로 당겨 이 전술적 붕괴의 전략적 의미, 즉 큰 그림을 분석해 봅시다.
이 그림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대규모 위기는 서방의 금수 조치, 나토의 움직임 또는 워싱턴의 새로운 제재 패키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푸틴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부르고 내가 의지하는 산이며 함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것이라고 한 시진핑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선택이다. 이 사건은 지정학적 배신의 해부학이며 냉정한 계산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군대 내 충성을 보장하며 내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푸틴의 전쟁을 체스의 졸처럼 희생시켰습니다. 장유샤의 체포는 모스크바에 보내는 가장 명확하고 가혹하며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전쟁은 나의 내부 보안, 나의 권력보다 중요하지 않다. 크렘린의 차갑고 높은 천장의 벽 안에서 푸틴은 그의 가장 큰 동맹이 사실상 그의 가장 큰 전략적 약점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러시아의 선전, 국영 텔레비전, 그리고 트롤들은 서방의 붕괴와 부패, 그리고 동구권, 즉 중국 러시아 축을 무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의 이 숙청은 그 논지를 근본적으로 약화시켰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간의 동맹은 이념적 형제가 아니라 지도자들의 개인적 이익과 신락 같은 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 실은 독재자 중 한 명의 편집증이 발동할 때 즉시 끊어집니다. 푸틴의 무제한 우정은 시진핑의 편집증의 한계에 도달했고 그 문은 이제 닫혔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파산의 순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오랜 전략적 악몽이 이제 그의 얼굴 앞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얼어붙은 참호나 쿠르스크의 불타는 숲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은 베이징에서 6,000km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돌아갔다. 오늘 모스크바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다. 중국의 유명한 중도 전략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소리입니다. 에마누엘 마크롱은 단순한 방문을 위해 12월 5일주에 베이징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유럽의 무역 지팡이를 가방에 넣고 만리장성을 넘었습니다. 마크롱의 베이징에서의 입장은 중국 지도부가 유럽 시장의 불을 누리면서 동시에 러시아와의 무제한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제 편안한 중간길은 닫혔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이제 그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권 국가로서의 꿈은 이 결정으로 인해 강제적인 의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전의 초강대국은 이제 원가의 석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대칭적 파트너십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 유출된 문서, 그리고 러시아가 세계 무대의 플레이어에서 협상 카드로 전락한 과정을 세세히 공개합니다. 그러나 이 주요 전략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카메라를 베이징에서 약간 서쪽으로 돌려 대서양 동맹의 중심부인 워싱턴 브뤼셀 축을 향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오는 신호는 80년 된 대서양 횡단 안보 구조의 기둥을 흔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 비전은 유럽 수도들에서 평화 계획이 아니라 대륙의 안보가 무너진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하고 푸틴이 암묵적으로 지지한 평화 조건은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무조건 항복을 의미했으며 러시아 탱크가 키예프 문 앞에서 얼어붙은 승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일단 그런 양보가 이루어지고 국경이 강제로 변경되어 세계가 이를 받아들이면 러시아가 미래의 발트 국가들이나 폴란드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겪은 충격은 단순한 영토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외되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였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트, 에마누엘 마크롱, 그리고 키어 스타머, 유럽의 세계의 가장 큰 경제국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대륙의 운명이 결정되는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지 못했다. 미국이 중국 측에서 러시아를 떼어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에게 대규모 양보를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유럽의 존재적 악몽을 촉발했다. 이 절대적인 무력함과 혼란의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유럽은 전략적 마비를 겪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브뤼셀과 파리의 복도에서는 대담하고 위험하지만 필요한 플랜 B가 실행되었습니다.
만약 워싱턴이 유럽의 안보를 팔고 있다면 유럽은 자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워싱턴의 가장 큰 라이벌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춤을 출 것이다. 중국은 처음에는 러시아의 무한한 친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유럽 정보기관은 이미 오래전에 베이징의 갑옷의 균열과 전략적 계산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에 베이징에서 온 신호는 사실상 오늘날의 움직임을 위한 길을 닦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의 전술 핵 위협이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심지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할 가능성까지 제시했습니다. 베이징의 입장은 어둠 속에서 유럽의 유일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이를 매우 잘 알고 있었다. 푸틴은 서방의 위협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베이징의 속삭임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와 푸틴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잠재적 합의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유럽은 중국을 방정식에 포함시켜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가 아니라 지정학적 요술의 움직임이다. 유럽의 논지는 이렇습니다. 중국이 트럼프가 남긴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유럽의 안보를 포기한다면 유럽은 중국을 유럽 안보 구조의 보증인으로 격상시켜 워싱턴 역사상 가장 큰 전략적 협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마크롱의 베이징 방문은 예의상 방문이 아니라 위협과 제안의 패키지입니다. 마크롱의 비장의 카드는 중국의 어려운 경제에 필수적인 유럽 시장입니다.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를 억제하고 푸틴을 우리의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히고 핵 광기를 멈추게 하십시오. 그 대가로 미국이 당신에게 문을 닫는 동안 우리는 유럽 시장을 당신에게 열 것입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의 전략의 완전한 악몽입니다. 물류과학에는 가혹하고 불변의 규칙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전략을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물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전문적으로 조용히 목이 졸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오는 중요한 부품들, 마이크로칩들, 원자재들이 없으면 러시아의 군수산업, 그 자랑하던 교대 근무, 우랄바 곤자보도 공장들, 미사일 공장들은 몇 달 안에 생산 라인을 중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선반이 비어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은 또한 자급자족 제국이라는 러시아의 교리를 반박합니다. 러시아의 초강대국 지휘 주장은 중국 장군의 수갑으로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탱크를 생산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이웃나라 장군의 호의와 이웃의 선의를 필요로 하는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위성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 마약상이 체포되고 공급자가 도망간 중독자처럼 러시아 산업은 위기에서 위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푸틴의 암묵적인 사회 계약도 이 시점에서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겠지만 삶은 정상적으로 계속될 것이며 시장에서 모든 것이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물류의 붕괴로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의무 휴가를 가고 심지어 저렴한 중국산 상품조차 가게에서 구할 수 없을 때 전쟁의 비용은 일반 러시아 시민의 부엌, 주머니 그리고 삶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것은 전선에서의 군사적 패배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정권의 내부 부패, 정당성의 상실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 현장의 보고서, 외교적 진동을 결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전쟁의 운명은 더 이상 돈바스의 피비린내 나는 참호, 포크롭스크 앞의 전장 또는 쿠르스크의 지뢰밭에서 결정되지 않고 베이징의 차가운 신문실과 카자흐스탄 국경에 잠긴 세관문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신뢰하고 그의 전략을 세운 무한한 우정은 물류의 냉혹한 현실과 권위주의 정권의 편집증과 충돌하여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러시아는 이 물류의 심장마비, 이 혼란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국이 그 자체의 무게, 거짓말, 의존성에 짓눌려 무너질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크렘린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징에서의 에너지가 차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끝난 것은 장유샤 장군의 경력이나 산만이 아니었다. 푸틴의 승리에 대한 희망도 끝났다. 그리고 이 어둠은 다가오는 훨씬 더 큰 폭풍의 전조일 뿐이다. 안전한 항구는 없다. 공급도 없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이 메시지는 이제 모스크바의 벽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의 특별 분석에 대해 계속 정보를 얻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